책을 가져왔고요. 두고 왔네. 봅시다. 이게 이제 좀 파트가 이제 수원에서 마지막 파트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수열 파트입니다. 조금 편한 거는 앞부분하고 연결성은 없어. 연결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어디랑 좀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이제 1차 함수에서 좀 연결될 거긴 하고요. 얘가 이제 크게 보면은 나중에 가면 이제 미분적분도 그렇고 극한도 그렇고 얘가 이제 뭐하고 연결될 거냐면은 결국은 얘도 함수랑 연결되긴 해요. 얘도 이제 함수의 한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일단 수열이 뭔지부터 정리를 하면 말 그대로 숫자들을 그냥 나열한 거야. 수를 나열한 거. 제일 편한 수열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자연수를 나열한 거. 예를 들어 1, 2, 3, 4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쭉 가서 얘가 n번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를 쭉 나열했다는 가정하에 n번째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n이 오겠지. 맞아요. 뭐 이렇게 쭉 나열한 거야.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이제 규칙 찾기 이런 느낌도 괜찮고. 또 우리가 짝수들을 또 나열해도 마찬가지로 2, 4, 6, 8 뭐 이런 게 쭉 나열돼서 요 끝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2에 2 곱하기 n 꼴이 있겠죠. 맞아요. n번째가 되면 2씩 커질 거고 n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n번째 가면 2 곱하기 n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홀수 번째를 마찬가지 해봐도 1, 3, 5, 7 쭉 가서 우리가 n번째 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n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뺀 형태가 돼서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열, 그러니까 숫자들을 나열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열들을 주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 가서 할 거는 뭐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쭉 가서 얘가 만약 n번째가 있게 되면은 1 아니면은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n이 홀수면은 홀수면 1일 거고 n이 뭐 짝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수열이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배웠듯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해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요 끝에도 남는 건 뭐가 있을 거냐면 n번째 갔을 때 2의 n제곱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수열이다. 기억을 하면 좋고 요 n번째가 우리가 뭐에 해당될 거냐면은 요 n번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n번째에 뭐가 올 거냐 해서 an이 여기서는 n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an이 2n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an이 2n-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an이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번째 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들이 쭉 나타나는 거를 n번째 항을 구하시오 하면 일반항을 구하시오. 일반항을 구하시오 하면 n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게 수열이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기호 약속은 이렇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개념 확인 문제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1번에서 136조 1357 해서 그 다음에 올 게 2씩 커졌으니까 9가 오겠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수열의 한 종류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5분의 1 이렇게 오겠죠. 규칙 찾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그 네 번째 오는 거는 마이너스 8이 올 거다. 4번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 올 거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2, 4, 2, 4니까 이 다음에 4가 올 거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즉, 부호가 지그재그로 오는 형태. 그리고 5, 3, 2씩 감소하니까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8번 같은 경우가 2배씩 커져요. 그러니까 2를 곱해서 6 되고, 2를 곱해 12 되고, 2를 곱해 24 되고, 2를 곱해서 48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가는 게 이제 수열의 첫 번째 뭐 학습이고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1항이 1, 2항이 2, 3항이 4, 4항이 8, 5, 6, 7, 8도 뭐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는 하나의 기호 약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이런 거 우리가 수열해서 약속하기를 A1, A2, A3, A4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 온 것들, 여기 다섯 번째 온 건 A5가 되는 거고 쭉 가서 얘가 N번째 항이다 해서 AN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쭉 나타낸 거는 1, 2, 3, 4항을 구하시오. 5번부터 8번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렇게 해서 4항이 8이니 5항은 16이고 6항은 30이고 7항은 64고 8항은 128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채워봐라. 이렇게 준 거죠. 그죠? 방금 한 거대로 해서 237쪽에 있는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볼까요? 별거 없으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게 수열이다. 그죠? 별건 없고. 앞에 지수로고 할 때보다는 훨씬 편할 거야. 왜냐면 이제 약간 당연한 데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들이라 여기는 그냥 계산만 좀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수열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제 기호 하나를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이제 보통 뭐 이런 말들 많이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열 AN이 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줬던 거 언제 처음 배웠냐면 집합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원소나열법 할 때나 조건제시법 할 때 예를 들어서 2의 약수다, 그러니까 4의 약수다 하면 1, 2, 4 이렇게 해서 묶어줬었고, 혹은 2의 배수다 하면 2, 4, 6, 8 뭐 이렇게 쭉 갔던 거, 혹은 x바 x는 2의 배수 2n의 형태고 n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써서 나열했던 게 우리가 집합에서의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중괄호로 묶었죠. 수열에서도 얘를 중괄호로 묶는 이유는 얘가 나타내는 원소나열법 하면 A1, A2, A3 쭉 가서 AN 그 이상으로 쭉 가는 어떤 이제 무한 집합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수열이어서 얘를 매번 이렇게 나타내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했던 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은 수열 AN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좀 풀어서 쓰게 되면은 AN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건데, 요 AN은 어떤 형태냐? 2의 N 형태고 N은 정수가 아니라 이제 자연수입니다. 얘를 표시했을 때 조건제시법 나타내면 이렇고 원소나열법 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집합이니까 얘를 매번 이렇게 쓰긴 귀찮으니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그냥 수열 AN으로 나타냅시다. 뭐 이렇게 기호 약속을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수열 AN 뭐 이렇게 안 쓰고 중괄호로 묶어 나타내는 이유는 얘가 이런 집합 형태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열 기호 약속은 이렇고, 그죠? 약속이 이렇다. 그럼 이제 오늘 좀 학습하게 될 이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부터 학습하는 이유는 등차 수열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수열 중에 제일 쉬운 게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자연수로 나타내는 거 1, 2, 3, 4 이렇게 쭉 했을 때 n번째가 n이고요. 쭉 뭐 더 있겠죠.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차이를 보면은 얼마씩 커졌냐면 1씩 커졌고 1씩 커졌고 얘가 1씩 커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짝수 또는 홀수에 있었던 것들 1, 3, 5, 7 뭐 이런 걸 했을 때 얘도 2n-1꼴인데 얘도 어떻게 커졌었냐면 플러스 2씩 커졌고 플러스 2씩 커졌고 플러스 2씩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얘가 4 그리고 5 4, 7 그리고 10 뭐 13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얘도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얘도 얼마씩 커졌냐면 플러스 30 커졌고 플러스 30 커졌고 플러스 30 커졌죠. 일정한 숫자 간격으로 커진 수열들 차이가 일정하다 해서 등차가 돼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그때 이제 요 간격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간격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보통 이제 D로 우리가 많이 나타내니 뭐 간격 이런 뜻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공차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요 식에서 보게 되면은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얼마씩 커졌냐면 2씩 커지는데 2씩 커지는데 두 번째 항부터 커졌으니까 여기다 n-1을 붙여서 구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2n-1에 플러스니까 2n-1이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항을 좀 구해보면은 an을 구하면 첫째 항이 4고요. 4에다가 두 번째 항부터 얼마씩 커질 거냐면 3씩 커질 거다. 그래서 얘는 3n-6 더하기 4니까 3n-2입니다. 그래서 얘를 첫째 항을 1을 넣으면 6에서 2 빼니 4가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또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화해서 쓰게 되면 an이라는 형태는 저 첫째 항이 등차 수열일 때 첫째 항에다가 뭘 더할 거냐면 n-1에다가 공차 d를 곱한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면 수열 중에서 간격이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등차 수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그냥 커지는데 얘도 우리가 좀 나중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식을 매번 이렇게 구하는 게 좀 귀찮긴 해요.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내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얘가 우리가 방금 조건제시법 썼던 것처럼 했을 때 an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아까 했던 4, 7, 뭐 9, 4, 7, 10, 13 이런 걸 했을 때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4였어. 얘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4에다가 n-1에다가 3을 곱해서 얘가 3n-2꼴이 됩니다. 맞나? 잠깐만 3n-2 3n-3 플러스 1꼴이구나. 플러스 1꼴인가? 1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를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4, 7, 11이니까 얘가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생각하면은 y 이꼴 뭐가 되면 3x 플러스 1 넣었을 때 4되니까 플러스 1이야. 모양이 어떠냐면 똑같죠. 맞아요. 1차 함수 형태의 19하기 형태로 그냥 구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도 있냐면은 함수의 일종인데 뭐인 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등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적분 가면 얘를 또 쓸 건데 이거는 좀 나중 얘기. 미적분 가면은 적분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수열의 합을 통해서 뭐 면적의 넓이 뭐 그게 적분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접근을 할 건데 어쨌든 1차 함수 형태로 우리가 얘를 접근해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문제 풀 때 좀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볼게. 238쪽에 밑에 1번하고 2번 보면은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가정 하에서인데 1 다음에 2 다음에 3이 올 거고요. 간격이 1이니까 제 1번에 2번도 보면은 3, 6, 9 그 다음 30 커지니까 12가 오겠죠. 그 다음에 3번은 4씩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12가 올 거고 4번은 25에서 5씩 작아지니까 20이 올 거고 5번은 2씩 커지니까 그 다음에 15가 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씩 작아지니 2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1이 빈칸에 오겠죠. 오른쪽에 2번에서 보면 A3은 첫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얘는 간격이 D를 2번 더한 거 5일 때 4번 더한 거 4가 올 거고 7일 때 6, 9일 때 8, 11일 때 10,
13일 때 12가 와서 AN이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될 거다. 그걸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39쪽 좀 번거롭긴 한데 우리 좀 셈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이니 여기도 한번 후루룩 정리를 하고 갑시다.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각자.
우리가 이제 얘도 굳이 왜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를 좀 A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B는 A 더하기 공차 D가 될 거고, C는 A 더하기 D를 두 번 더한 건 ED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C를 해보게 되면은 A 더하기 C가 얘가 2A 더하기 ED 꼴이 될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D가 되면서 얘는 이제 B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걸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B라는 값이 가운데 있을 때 A 더하기 C고, 뭐 얘를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운데 항을 구할 때 등차 수열에서 그냥 두 개 더해서 평균 냅시다. 우리가 이제 그 평면좌표에서 중점 구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수직선상에서 중점을 구할 때랑 똑같고, 얘가 이제 산술평균하고도 우리가 좀 똑같이 생겼고, 산술평균하고도 우리가 똑같이 생긴 형태 돼서 덧셈에 대한 평균이고, 실제로 적용을 좀 해보면 뭐 얘랑 두 개 더하면 6이고 2로 나누면 얘죠. 또 마찬가지 3하고 7을 더하면 10이고 얘를 2로 나누면 얘고요. 5하고 9를 더하면 14고 2로 나누면 얘가 될 거다. 그러니까 4, 9, 14 이것도 공차가 5인 게 확인해서 해도 되지만 두 개 더하면 18이니까 2로 나눠서 얘가 될 거고, 두 개 더하면 28이니까 나눠서 14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8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얘가 될 거고. 그쵸? 뭐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풀자요. 예를 들어서 240쪽에서 밑에 문제들을 좀 보면 가운데 A를 구하려면 1에서 9까지가 8이니까 공차가 4고, 1에서 4를 더해서 A가 5입니다.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1하고 9를 더하면 10이니까 나누기 2해서 A가 5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3에서 15까지 10이니까 공차가 6이고 3에다 6을 더해서 9를 구할 수도 있지만 3하고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8을 2로 나니까 A가 9입니다. 그래서 조금 등차 중앙 했을 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등차 중앙보다는 이렇게 1, 3이니까 그 다음이 5고, 5, 8이니까 그 다음이 30 커지니까 11이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1씩 커지니까 네모가 3이고, 4번 같은 경우에 3에서 9까지가 6이 커졌으니 30 커질까 3, 6, 9 이렇게 해도 좋지만 3하고 9 더해서 2를 나누면 6이고, 그냥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편하게 쓰자요. 앞에서 그냥 공차로 풀 수도 있고 등차 중앙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한 건데, 얘도 근데 은근히 조금 간간히 좀 자주 쓰이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도구 중 하나다. 241쪽도 그냥 한번 쭉 훑듯이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등차 중앙이 이렇다.
자, 여기도 대표 문제 한번 가봅시다. 242쪽에. 자, 그냥 문제 자체는 쉬운데 한번 살펴볼게.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 그냥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10이고 얘가 3씩 커져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A3이면 A2는 얘가 3만큼 커져야 되니까 여긴 7이 올 거고, 그죠? 3만큼 줄여야겠지. 또 A1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4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A1을 구하시오 하면 얘는 4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n-1에다가 공차가 3이었으니 얘는 4 더하기 3n-3이 돼서 얘는 3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이 A3을 우리가 구할 때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2D인데 D가 3이었고 얘가 10이니 A1이 얘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N을 구하려면 얘는 4에다가 플러스 n-1에다 곱하기 3이니까 얘가 3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론적으로 그냥 약간 사고에서 구했다 치면 얘는 좀 공식화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좀 구했다. 뭐 이런 느낌의 학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얘를 우리가 또 접근을 할 때 아까 일차함수 틱하게 좀 접근하자 그랬죠. 얘가 하는 역할이 얘가 기울기랑 같아요. 유사합니다. 기울기랑 같으니 AN을 구할 때 얘가 이제 3n꼴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3,10을 지나는 직선, n에다 3을 넣으면은 얘가 9고요 1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1이 필요하니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주고 거기서 A1을 구하면 1 넣었을 때 4가 될 겁니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함수 틱하게 우리가 식을 구해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형태 모양이랑 같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 역할, 얘가 점의 역할, 뭐 그렇게 접근해도 좀 우리가 익숙하게 푸는 방식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요구할 거고 풀이도 이렇게 쓰여질 거니 이렇게도 학습을 하고, 근데 얘가 조금 능숙해지면서는 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구하고 나면 M이 얘가 이제 3M 플러스 1이고 얘가 100이 되는 거니까 얘도 방정식을 그대로 풀면 3m이 99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연수 m은 33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밑에 유제를 한번 해볼게요. 1-1번.
얘도 쉬우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한 풀이 형태는 이제 A2라는 형태가 얘가 첫째 항 더하기 D가 될 거고, D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A1 빼기 2가 7이니 첫째 항이 얘가 9가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서 AN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은 AN은 9에다가 플러스 n-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형태가 돼서 얘는 9에다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이제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입니다까지가 얘가 AN의 형태로 우리가 구할 거고요. n에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 얘는 1이 될 거다. 마이너스 10 더하기 11.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해주는 과정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풀면 A2가 7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고 마이너스 2를 빼고 마이너스 2를 뺀 거, 얘가 A2, A3, A4, A5니까 A5가 1이고 A1은 이만큼 더해서 9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첫째 항이 9고 뭐 나머지 AN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수열로 접근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니까 우리가 AN을 구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이고, 그렇죠? 얘는 2,7을 지날 거니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고 7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11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얘도 구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 2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20 넣게 되면 마이너스 2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1보다 n 값이 2분의 31보다 작으니 얘보다 작은 자연수 m의 최대값은 15가 되겠죠. 뭐 여기까지 해선 얘는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수라는 조건이니까 자연수 값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항을 좀 능숙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좀 편해질 거긴 해요. 그렇죠? 대표 문제 좀 제일 쉬운 거 하나 해봤고요. 2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슬슬 조금 귀찮게 할 건데 얘도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A 등차 수열이라 그랬고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때 A4가 11이고 그리고 A9가 26일 때 그때 첫 번째 1번은 AN을 구하시오. 그리고 2번은 귀찮구만. 3A10 더하기 A22 AM일 때 자연수 M 값을 구하시오. 2번은 그냥 연산입니다. 저 목적은 1번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얘도 이제 수열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풀면 A4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만큼 더한 거 n-1D니까 얘가 11이고요. 그리고 A9라는 값도 우리가 수열로 정리하면 첫째 항에다가 얘는 9니까 n-1에서 8D만큼 더한 게 얘가 26입니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연립하면 A하고 D 값이 나올 거니 뭐 뺍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5D가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럼 D 값이 3이고요. 얘는 9니까 A가 2가 되겠죠.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 얘도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3n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1,2처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일반항을 구해줬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풀면 되죠. 그러니까 A10은 30에서 1 빼니까 29, 그리고 A20은 60에서 1 빼니까 59인가? 엄청 귀찮네. 그지? 더하면은 30 얼마냐? 여기다 곱하기 3하면 엄청 귀찮은데? 57인가? 57이고 두 개 더하면은 116인가? 저 116이 AM이다. 그렇죠? 그러면 3M 마이너스 1이 116이 되는 거고 3M이 117이 되는 거고 n 값은 3으로 나눌 거니까 39가 되는 건가? 됐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그냥 연산이고 저희 구하는 목적 1번 일반항 구하고 2번 연산을 해라.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번외편이야. 이거는 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냥 하는 거. 얘는 이제 4,11을 지나고 얘가 9,2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5 증가한 동안 15 증가할 거니까 얘는 AN이 기울기가 3이고 4 넣었을 때 1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직선으로 해서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뭘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1차 등차 수열이 그냥 1차 함수랑 모양이 같다.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식 세우는 거에서 우리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막 연립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밑에 2-를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또 설명할게요. n 이꼴 49인데 이거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망했는데. 그렇지, 여기가 87이다. 87이니 얘는 146인가? 146이고 146이니 157이고 157이니 157 아닌데 147이구나. 147이니 여기는 49고. 아휴. 또 갑시다.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먼저. 얘도 뭐 아까처럼 해서 A3인 첫째 항 더하기 2D 해서 얘가 마이너스 6, 그리고 A7이 첫째 항 더하기 6D 해서 얘가 2.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그냥 3, 마이너스 6과 그러니까 7,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가 4 증가하는 동안에 8 증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니까 AN이 얘가 이제 2n의 형태고 2씩 커질 거고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A15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는 30에서 12를 빼니까 얘는 18이 될 거다. 다음은 나머지는 요식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좀 이 형태가 좀 확실히 편하긴 편해. 그래서 그냥 좀 일반항 빨리 구하는 게 편할 거니 얘는 그냥 준 거고요. 자, 넘겨서 대표 3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근데 또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직선으로 풀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식을 좀 더 복잡하게 줬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연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도 좀 필요한 게 대표 3번 같은 문제가 조금 우리 괴롭혀요. 이게 또 이제 숫자를 늘리고 식을 복잡하게 하는 방식이니. 그러니까 A2 더하기 A5가 12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A7 더하기 A14가 또 얘가 40이라 그랬을 때 얘도 A10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정리를 하면 첫째 항 더하기 D가 될 거고 A2니까 얘는 또 첫째 항 더하기 4D가 돼서 얘가 10이다 하나. 그럼 얘를 마저 정리하면 2A 더하기 5D가 12로 하나씩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이 식도 정리하면 A7이니까 A 더하기 6D에다가 A14니까 첫째 항 더하기 13D가 되고 얘가 40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2A 더하기 19D가 40입니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 밑에 식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얘를 그냥 가간법 씁시다. 치면 두 식을 빼버리면은 얘는 14D가 남을 거고 40에서 12 빼니까 28이 남을 거고 그럼 D 값이 얘가 2로 나오겠죠. D가 2인 걸 구하고 나면은 넣으면 10이니까 A가 첫째 항이 1인 것까지 확인. 이러고 나면은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AN은 이제 공차가 2니까 2n에다가 1 넣었을 때 1 되려면 마이너스 1까지. 됐죠? 그럼 A10을 구하시오니까 얘는 20에서 1 빼니 19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가 좀 우리가 학습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게 이런 게 자꾸 나와. 그죠? 그러니까 항이 2개짜리, 3개짜리가 또 나오니까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다. 그죠? 밑에 유제 3-1, 3- 얘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과정들.
얘도 그냥 다 잘 풀겠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갑시다. 얘가 이제 a 더하기 2d고 얘는 a 더하기 3d니까 2d 더하기 3d 하면 5d, 그렇죠? 2 더하기 3, 5d, 그렇죠? 얘가 5고 얘도 마찬가지 2에는 똑같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6d, 여기서는 7d, 6 더하기 7 하면 13d, 뭐 얘가 29가 될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8d인가? 8d가 24, 그러니까 d가 3으로 올 거고 d 3 넣으면 1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항 구하면은 an이 3n에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되려면 마이너스 8 필요하겠죠. 그렇죠? 좀 확인 작업을 하면 3, 4 넣어보면은 3 넣어보면은 9에서 8 빼니까 1이고 4 넣어보면은 얘가 4고, 그죠? 플러스 하면 얘가 5가 되는 거. 이 정도에서 확인 작업도 좀 쉽게 돼요. 잘 구했구나. 15를 넣으면 45에서 8 빼니까 일단 귀찮다. 8 빼고 16 넣으면은 48에서 또 8을 빼는 거. 이거 계산하면은 37이고 37에다가 40을 더하니 우리가 구한 건 77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를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유제 3-는 좀 귀찮지만 어쨌든 얘도 a 더하기 4d가 될 거고 얘도 2배에다가 a 더하기 d가 되는 형태. 정리를 하면 a에서 a 넘어가고 2d니까 마이너스 2d가 0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겠죠. 귀찮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2a에다가 2d하고 7d니까 9d, 얘가 마이너스 13, 그렇죠? a가 2d니까 여기다가 2d 넣으면은 13d인가? 13d가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2고 일반항을 구하면 a에는 마이너스 n에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까지. 아유 귀찮아.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9니까 우리가 구하는 n 값은 19입니다. 그냥 연산을 좀 하면 되겠죠? 연산수니까. 자, 여기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넘겨서 4번을 볼게요. 대표 4가 얘가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게 나중에 좀 괴롭힐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33과 78 사이에 몇 개를 넣냐면 A1부터 A14까지 14까지 수열을 넣어서 등차수를 이룰 때 A10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써줬어요. 3하고 A1하고 A2하고 쭉 가서 맨 끝에 A14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78이 있는데 여기까지 등차 수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그때 A10을 제 10항을 구하시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공차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1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쭉 가서 여기까지 공차가 총 14개가 들어갈 거고 여기 D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78에서 3을 뺀 거에 공차가 모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5개가 들어가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죠? 14개가 아니라 15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대로 정리하면 75가 15D니까 우리가 구하는 D 값이 얘가 5가 될 겁니다. 그럼 첫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5를 더하니까 8이 될 거고 제 10항은 8에다가 총 9개의 공차를 더할 거니까 8 더하기 45가 돼서 얘는 53이가 아니라 잠깐만 뭐가 틀렸냐 나
맞는데? 왜 틀리지? 3에다가 9개. 이 수열의 제시팡이구나. 그러니까 이 수열의 제시팡은 A10이 아니라 이것도 왜 이렇게 치사하게 줬어? A9입니다. 좀 짜증나는데? A9를 구하라고 문제였네. 문제에서 9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공차에다가 첫째 항을 바꿔야 되겠다. 그지? 좀 헷갈리네. 말장난 좀 헷갈리네. 요 수열이 첫째 항은 얘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얘가 열 번째 항인 거. 그래서 얘는 순간 좀 짜증났어. A19라니까 3에다가 이제 뭘 더할 거냐면은 공차를 9개 더한 거. 9개 더한 게 돼서 얘는 48이 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됐죠? 문제가 조금 짜증나네 갑자기. 됐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좀 정확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10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 번째 항은 얘입니다. 요 수열에서 전체 수열에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공차가 14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14 플러스 1개가 들어가는 거. 공차 T가. 그래서 요 형태인 거고 좀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만약 여기에 n이 있으면은 얘가 공차가 n 플러스 1d만큼이 75가 되겠죠. 뭐 형태가 될 건데 이게 나중에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야. 응용 문제들은.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밑에 4-라고 4-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다시 또 얘기합시다. 대표 문제 당황스럽게 하네. 치사하게 이렇게 문제를 줘. 얘도 가봅시다. 요만큼의 차이가 104니까 104가 그 사이에 D가 이제 25개, 26개. 그러니까 26D가 얘가 104가 됩니다. 그럼 D는 얘가 4가 됩니다까지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해주면 얘를 기준으로 그냥 AN을 구하면 AN이 4N에다가 얘는 4 더해지니까 얘가 0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4N에서 0 되려면 1 넣었을 때 0 되면 마이너스 4 이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26 넣었을 때 100이고
그죠? 그럼 A 15를 구하랬으니까 15를 그냥 넣으면 60에서 4를 빼니 얘는 56이 될 겁니다. 뭐 쉽게 그냥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2인 건 구했고 우리가 AM을 구했으니까 EM을 일단 구합시다. 요만큼의 차이에 2 곱하기 얘가 EM 플러스 1개만큼이 들어갈 거고요. 그게 199에서 1 빼니까 얘가 198이 될 거다. 그러면 EM 플러스 1이 얘가 99가 될 거고 EM이 98이니 M 값이 얼마가 될 거냐? 48인가? 49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결국 A의 49를 구하여라. 일반항을 구합시다. A에는 공차가 얘가 2였죠. 2n의 형태고 첫째 항이 3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붙은 형태. 그래서 A의 49를 구하게 되면은 얘는 98에서 1을 더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9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되죠? 좀 모양이 여기서 나오긴 했네. 플러스 2씩 커질 거니까 3이고 49번째 항을 구해라. 그죠?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하고, 그죠? 가운데에서 하나 작은 것이 됐죠? 자, 넘겨서 한 유형만 더 봅시다. 대표 5를 볼게요. 자, 여기도 쉬워요. 14. 자, 얘도 그냥 접근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고 써놨는데, 자, 3a랑 a제곱 빼기 2a랑 그리고 4 이렇게 세 항이 있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라가 이제 목적이고요. 얘는 두 개 더한 게 3a 더하기 4를 더한 게 얘가 이제 요놈의 a제곱 빼기 2a에 그러니까 2로 나눈 게 얘랑 같으니 얘 두 배와 같을 겁니다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3a 더하기 4가 얘는 이제 2a 제곱 빼기 4a가 될 거고 넘기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7a 더하기 4 이꼴 0으로 정리가 될 거니 2차 방정식만 그냥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4고 플러스 1이고 그렇죠? 그때 양수 a였나? 양수 a를 구하랬으니까 a는 4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얘를 또 우리가 또 어떤 형태도 있냐면 그냥 등차가 일정인 거잖아. 간격이 일정하고 간격이 일정하니 여기서 이걸 뺀 거 4에서 a제곱 빼기 2a를 뺀 거나 그리고 a제곱 빼기 2a에서 3a를 뺀 거나 갖다 놓고 얘를 또 정리하면 또 똑같은 식이 나오긴 해요. 등차 수열 정의대로 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정리하면 결국 얘가 나올 거라 어쨌든 등차 중앙이 생각하기가 좀 편할 거다. 5-1, 5- 두 문제 풀고 좀 쉬어 갑시다. 한 파트가 끝났으니.
자, 이것도 가봅시다. 두 개를 더한 게 a제곱 플러스 2a 빼기 2가 이 가운데 놈의 2배가 될 거다. 6a 플러스 10이 될 거다. 얘는 그냥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니 인수분해하면 a 빼기 6하고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 6도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양수 a 값이었으니까 a는 6만 우리가 구해주면 될 거다. 5-2는 이제 등차 수열이 세수의 합인데 이제 우리가 A4가 가운데 있으면은 얘는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D가 될 거니 A3은 A4 빼기 D가 될 거고요. A5는 A4 더하기 D가 될 거고 얘가 12다. 그럼 D가 일단 날라가요. 구해야 되는 목적이 A4니까 그럼 A4가 4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겠죠. 그대로 넣으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돼서 4하고 2x 빼기 3하고 18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 요놈의 2배 4x 빼기 6이 또 양 끝에 있는 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4x가 넘어가면 28이니 우리가 구하는 x값은 7입니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등차 중앙이 좀 편리함이 좀 이런 거긴 한데 뭐 수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참고만 하면 되죠. 오히려 얘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예를 들어서 a1, an-1 아니다, an 플러스 1, 뭐 an 플러스 2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얘를 x로 두면은 얘를 x 빼기 d로 둘 수 있고 얘는 x 플러스 2 d로 둘 수 있고 만약 이게 4개짜리도 있어요. 4개짜리가 있어.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랑 그리고 an 플러스 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얘는 조금 애매하니 x-d x 플러스 d 그러니까 x랑